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소 매파적이었던 기조 속에서 비트코인은 큰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과연 회의 결과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상승 기반을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미팅의 전반적인 기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매파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표결권이 있는 FOMC 위원 12명 중에서 9명이 찬성하고 무려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점과 또 연준이 단기 채권 매입을 시작해 대차 대조표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FOMC 미팅의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점도표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회의에서 25bp 인하하긴 했지만 19명의 연준위원 중에서 6명은 금리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25bp 인하를 지지했고 스티븐 마이런 연준이사는 50bp에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와 2027년도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2026년도에 가장 밑부분에 배팅을 한 이 인사는 아마도 스티븐 마이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다수의 위원들 한번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내년에 1회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도표상으로는 나오고 있고요. 2027년도 마찬가지로 중간값 살펴봤을 때 1회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조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는 데다가 금리를 각각 1회씩 인하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도 다소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좋은 기조를 보였는데 내년은 추가 인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경기 부양 의지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통화 완화 정책을 더 가파르게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정책 문구에 정도와 시기라는 표현을 추가했는데 이 표현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혹은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앞으로 30일 동안 40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단기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유동성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숨통을 틔워준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점도표 추이나 전체적인 기조와는 달리 CME 패드워치들 상으로는 여전히 내년 2회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까지는 6월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다시 4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일본의 금리 결정과 또 미국의 각종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이벤트들을 꾸준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올해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MC 미팅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순유입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순유출로 전환 이후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순유입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온체인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제한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신규 자본 유입이 부족한 부분들이 온체인 시그널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바닥 구간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포인트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실현갭 성장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현재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을 하방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온체인에서 새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평균 취득 단가의 이 상승 속도가 약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래나 기관 매수세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돈이 강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표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지표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이 어려움을 겪는 핵심적인 이유 하나는 유동성의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유동성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 거래소로 유입되는 ERC20 스테이블 코인의 7일 이동 평균이 크게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대비로 봤을 때는 1,58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로 반토막이 더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0일 평균 유입량도 1,300억에서 1,180억 달러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거나 완반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매매에 활용되는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진정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동성인 이 스테이블 코인 자금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유입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가격도 크게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규 자본 유입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바닥이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시장의 펀딩 레이트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펀딩 레이트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유사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열 이후에 냉각의 흐름을 가져갔다가 다시 음수 전환을 하고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시점 한번 살펴보시면은 펀딩 레이트가 계속해서 냉각 국면을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 바닥 형성 패턴과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펀딩 레이트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의미 있는 바닥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스크 오실리테이터 지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도 과거 바닥이 형성되기 직전 패턴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 4월 흐름과 유사한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닥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앞서 언급한 유동성과 자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강하게 바닥 신호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바닥 근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고 리스크가 안정이 되면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동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때 추세적인 반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NUPL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UPL 지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실현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시장 전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익 또는 손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현재 NUPL이 측정한 미실현 이익 수준이 2023년 10월 이후로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익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보유를 지속할 동력들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현재 추세가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상으로 여전히 상승장이 지속 중이라면 이 구간은 재축적의 구간으로서 또 중요하게 기관과 거래를 중심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현재 시장 환경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신중한 기조들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잠재적 기회 구간으로 보고서 바닥을 점진적으로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현재 추이와 방향성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JP모건입니다. 최근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미래의 핵심 기술로 인정한다. 이런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JP모건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크립토 윈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상승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EO인 헌터 호슬리가 2026년 암호화폐 대규모 상승장을 전망했습니다. 4년 사이클은 끝났지만 기업과 기관의 전략적인 매수세가 누적으로 쌓여서 이 응축된 힘이 2026년 거대한 상승장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임원이 유로존 국가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체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테스트 편입을 하는데 이 편입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권 중앙은행들의 비트코인 보유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과 국가 수요 그리고 유동성 기반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결국 이번 조정은 대세 상승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이슈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MSCI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인덱스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스트래티지가
기준은 중립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 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를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하려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금융 활용폭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이끄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416BTC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 총 4,7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BD 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보였고 나머지 주체들은 물량을 던졌는데요. 다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매수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문량도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속성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더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의 양수 전환 이후에 음수로 다시 이탈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고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기관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조들이 다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의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철양시장 기준으로 92K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선 반영된 가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22평선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날 22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바닥 구간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가 현재 중립 구간인 50에 딱 도달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MACD는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22평선 상단을 지켜내야 되고요. 상승세를 더 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주요 구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연초 가격인 93.5K, 이어서 50과 400, 365 이평선, 그리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점차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롱 포지션이 91.4K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또 청산하고서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내일은 주간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점으로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의 흐름들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 이 FOMC 미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재해석해서 가격에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